속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오스카 수상자 진 행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진 행맨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 공개된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행맨의 유족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 해크먼의 비밀 터널 안은 공기가 너무 차가워 입김이 보일 정도다. 돌벽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정적이 감돈다. 바람도 없고 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연방 수사관들은 이미 위층 저택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그들은 엉망이 된 도서관, 열린 금고, 바닥 여기저기로 끌려다닌 가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 벽 뒤에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직원도, 이웃도, 심지어 경찰도 이 터널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진 행맨은 이 비밀을 묻어두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 돌계단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 해크먼의 진짜 모습에 대해 무엇을 밝혀낼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침입 사건 2025년 2월 26일 오전 11시 연방 차량 행렬이 뉴멕시코주 산타페 외곽 숲속 깊숙이 숨겨진 철문을 보강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 문 뒤에는 $400만 상당의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95세의 오스카 수상 배우 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 65세의 개인 저택.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마치 작은 군사시설처럼 운영되던 그곳에서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자벽부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다. 집안에서 부부가 사망한 것 같다고 말한 자벽부였다. 문을 강제로 열고 자물쇠를 잘라야 했던 것만으로도 수사관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은 누군가 실수로 문을 열어둔 채로 나간 곳이 아니었다. 이 건물은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열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밀폐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이 진입했을 때 그들은 비극적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둔기 충격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그냥 둘 다 쓰러져 있었다는 게 이상해. 외딴 곳에 있는 노부부가 조용히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결코 평범한 광경이 아니었다. 진 해크먼과 베시 아라카와는 반려견과 함께 저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국은 이후 베시가 진보다 약 일주일 전에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이었고 그의 사망 원인은 심부전 및 기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모두 자연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현장 상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산타페 보안관서는 사건 발생 첫날부터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명에서 그들은 현장이 충분히 의심스러워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없지만 열화상 카메라와 법의학 전문가를 동원한 연방수사팀이 투입될 만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두 진술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시간 순서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베치는 진보다 일주일 전에 사망했다. 7일, 즉 95세의 해크먼은 아내의 시신과 함께 그 집에서 최대 일주일 동안 홀로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배시 행머는 죽기 전까지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1인칭 시점으로 보면 그들은 집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집에서 한 남자가 7일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움, 의무감,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면 낯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그 아래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이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조사관들이 이 저택 아래에서 발견한 것들의 절반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현대 미국 역사상 유명인 사망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암울할 테니까요. 지상의 요새. FBI가 지하에 발을 들였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진 해크먼의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 사방이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들은 높이 솟아 있었다. 주변에 돌담이 둘러져 있고 모든 출입구에 동작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부 비밀 수용소에 버금가는 24시간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직원들은 엄선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으며 내부 사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엄격한 법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잠시 생각해보라. 수십 년 동안 직원, 정원사, 가정부, 관리인들이 일했지만 단 한 번의 누수도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런 고요함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서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반려되었다. 부동산 기록에는 어떤 담당자도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산타페 역사협회의 한 연구원은 몇 달 동안 해당 부동산의 토지 기록을 조사하다가 결국 작업을 중단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결국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누가 그녀에게 조사를 포기하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침내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내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진품 명작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구들, 고대 궁궐에 걸려 있었다는 전해지는 샹들리에, 지구상에서 12곳도 차에 안 되는 곳에만 존재하는 희귀 식물들로 가득한 정원.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는 뉴멕시코 대학교의 건축사학자로 나중에 해당 부동산 평가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저택의 배치도를 검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여러 저택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이곳은 군사기지 안에 지어진 박물관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진짜였지만 그에 걸맞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조합은 누군가가 특정한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그녀의 말이 맞았다. 판사의 이례적인 공개 판결 이후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지만 요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정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가구가 마룻바닥 위로 끌려다녔고 책들이 책장에서 꺼내졌다가 엉망으로 다시 쌓여 있었다. 서랍은 살짝 열려 있었다. 침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찾거나 숨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요원들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행맨의 개인 서재 벽 뒤편, 너무나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서 그 방에 1000번을 서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공간에서 연방 요원들은 숨겨진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책장이 경첩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림 뒤에 숨겨진 걸쇠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특정한 작동 순서를 필요로 하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진입로였다. 제작자는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그 뒤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돌계단. 빛도 없고 황희도 안 되고
그저 조각된 돌만이 땅속으로 곧장 떨어져 있었다. 요원들은 그 아래로 내려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도가 떨어졌다. 공기는 눅눅하고 금속성 냄새가 진동했으며 녹슨 냄새가 진동했다. 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돌벽을 훑고 지나가다 무언가에 닿자 선두 요원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벽에는 낙서도 아니고 장식도 아닌 의도적인 표식들이 가득했다. 정교한 도구와 의도를 담아 새겨진 비문들. 어떤 것은 연금술 기호와 비슷하고 또 어떤 것은 이 터널이 건설된 시대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장치들의 기술 설계도처럼 보인다. 벽면의 한 부분에는 현대에 상응하는 것이 없는 기계의 설계도처럼 보이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톱니바퀴, 챔버, 도관들이 배열된 모습은 나중에 한 법의학 기술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학 기술이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그 구조물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 근처의 석조물은 20세기 중반의 것이었다. 깔끔하게 잘린 표면, 산업용 자재, 타설된 콘크리트 보강재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약재가 더 깊숙이 파고들수록 벽은 점점 거칠어졌다. 손으로 깎아 만든 이음새, 원시적인 보강재, 곡괭이와 끌자국, 전동 공구는 찾아볼 수 없다. 마커스 데블리는 통로 내부 유출 사진을 검토한 구조 엔지니어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연구한 후 결론을 내렸다. 이건 집주인이 지은 게 아니라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윗부분은 개조하고 현대화하고 보강했지만 이 터널의 핵심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 행맨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그는 그것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에 도착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시간이 멈춘 듯한 광활한 지하 공간. 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세월이 흘러 무너진 상자들은 돌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 녹슨 금속 물체들, 어느 시대의 물건인지 알 수 없는 유물들. 한 요원이 먼지 쌓인 상자 뚜껑을 열자 사진들이 나왔다. 가늘고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사진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들. 100년 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진들은 창문 없는 방에서 비밀 회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진들은 기록상 알려진 어떤 장소와도 일치하지 않는 위치, 건물, 지하 공간을 포착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여러 명의 남성이 지도로 덮인 테이블 주위에 서 있고 천장의 전구 하나가 그들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 1937년이라는 날짜와 아직 해독되지 않은 언어로 된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가죽으로 묶인 파일들이 사진 옆에 놓여 있었다. 암호화된 날짜, 삭제된 이름, 공식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사건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일부 페이지는 부분적으로 불에 탔다. 누군가 그것들을 파괴하려다 멈춘 것 같았다. 다른 문서들에는 수십 년 전에 공식적으로 해산된 단체들과 관련된 휘장이 찍혀 있었다. 자료의 양은 엄청났다. 요원들은 그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목록화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바닥은 단순히 먼지 쌓인 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원형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위에서 보면 마치 천체 지도처럼 보이는 정교하고 의도적인 디자인이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누군가가 땅에 새겨놓은 별자리 지도 같았다. 무작위도 아니고 장식용도 아니었다. 이 문양들은 특정한 천문학적 배열, 별자리, 행성의 위치, 궤도 경로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밀한 계산을 통해 새겨졌다. 누가 새겼든 간에 결코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중에 와서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지도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팀이 조사하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회수한 도구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새겨진 문양은 제조사나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내부 메커니즘은 매우 정밀하여 이 터널이 건설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작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금속 원통형 장치에는 회전하는 내부 고리가 있는데 이음새나 조립 흔적이 전혀 없어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주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야금 기술로는 그 규모를 재현하기조차 어려운 위협입니다. 제임스 휘트필드 박사는 은퇴하기 전 19년 동안 FBI 법의학 분석관으로 기밀 증거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에 공개된 세부 사항을 검토할 때 그의 목소리는 변했고 더 작아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빠르게 침묵하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당황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정보 공개 논의가 수사팀을 넘어선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본 적이 있다. 이건 창피해 보이지 않네요. 산타페 아래 땅은 이렇습니다. 행맨의 저택 주변 지역은 미술관과 사막의 석양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의 발상지인 로스 엘러모스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핵실험, 비밀 예산으로 진행된 무기 연구 등 모든 것이 해크먼의 집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원지대에 파놓은 지하 벙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문명 붕괴 시 정부 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기반 시설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냉전 시대에 이곳에서 광범위한 지하 건설 작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는 아직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페이는 은퇴한 에너지부 컨설턴트로 1990년대 뉴멕시코 북부 지역의 시설 평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고원지대 아래에는 지표면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폐쇄되었고 일부는 봉쇄되었으며 일부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터널에 사용된 강철은 군용 등급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베스 간격은 1950년대에 지어진 고도의 보안 시설을 갖춘 정부 시설의 건축 기법과 일치했습니다. 와인 저장고는 은행 금고처럼 지어지지 않습니다. 창고는 안쪽에서 밀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밀 네트워크에 잊혀진 한 갈래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마가렛 캘러웨이는 22년 동안 인접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들리는 저주파 진동 소리인데 배관이나 난방 소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산업적인 느낌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마치 갈비뼈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녀는 예전의 경계를 넘어 행먼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직도 그녀가 잊지 못할 눈빛을 보냈다. 어떤 일들은 표면 아래에 묻어두는 게 낫다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지 않는다. 동쪽으로 2집 건너에 살던 은퇴한 지질학자 프랭크 델쿠아는 진동을 독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느 여름에 휴대용 지진계를 설치했는데 측정 결과는 어떤 자연적인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리. 마치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무언가가 아래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2019년에 카운티에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그 사건은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둠이 내린 후 번호판이 없는 트럭들이 도착해서 새벽이 되기 전에 떠났다고 기억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영수증도 로고도 흔적도 없다. 저택을 떠난 전 직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는 끊겼다.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삭제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해당 저택에서 일했던 한 가정부는 실종되기 전 친구에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봤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한 달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터널 입구를 처음 드러낸 보수 공사 중에 작업자들이 저택벽에 매설된 또 다른 통신 시스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전화선도 아니고 인터넷 케이블도 아닙니다. 본체와 지하 공간을 직접 연결하는 폐쇄회로 시스템입니다. 현대 통신 기술보다 수십 년 앞선 배선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없고 유지 보수도 되어 있다. 작동 중이었다. 누군가 수년 동안 이 회선을 계속 연결해두고 감시나 도청이 불가능한 채널을 통해 저 아래 어딘가와 통신해 왔다.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 이미 설치된 집이었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히 독립된 상태였다. 유령 전화. 수화기 저편에는 누가 있었을까? 침묵을 만들어낸 남자. 사람들이 진 해크만에 대해 잊고 있는 것들. 요새 이전, 침묵 이전, 그리고 그가 공적인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는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진정으로 따뜻한 존재감을 지닌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연예인 특유의 꾸며낸 따뜻함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이었다. 산타페에 있는 그의 이발사는 지역 기자에게 행맨이 몇 주에 한 번씩 가게에 와서 같은 의자에 앉아 1시간 동안 해밍웨이 소설과 자신이 자란 캔자스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고 전했다. 외부에 손잡이도 없고 경첩도 보이지 않는다. 부식된 강철 표면에 용접 자국만 가득하고 안쪽에서 누군가가 용접을 마무리한 후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자물쇠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죠. 그런데 행맨에게 물어보기엔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FBI는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논평도 정보 유출도 없었습니다. 사전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기밀 문서가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에 유출되는 시대에 이 정도의 정보 차단은 적극적인 은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기자회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FBI 과학수사팀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모든 유물, 모든 문서, 벽에 새겨진 모든 상징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DNA 흔적 분석, 수세대 전 죽은 자들의 손길이 남긴 비문의 암호 해독, 언어학자, 금속공학자, 산업화 이전 시대의 공학 역사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바닥에 그려진 별자리 지도를 해석하는 천문학자들. 최초 발견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여느 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새어나왔다. 예비 조사 결과. 익명의 소식통. 누군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배경 브리핑.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터널에 대한 정보는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단순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전상 민감한 정보입니다. 누군가 그 방 안의 내용물이 여전히 위험해서 완전 밀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1950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요. 냉전 시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오늘날이죠. 권력자들의 저택 아래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숲과 산, 그리고 조용한 마을 아래에. 결코 열려서는 안 될 문들이 있다. 진 해크먼은 수십 년 동안 그 문 중 하나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벽을 중심으로 구축했습니다. 카메라들, 침묵, 법적 합의들, 사라져가는 직원들, 완전한 고립. 그 아래 숨겨진 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삶. 그는 선수 생활의 정점에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그 터널의 모든 통로를 알던 마지막 사람. 그 방에 있던 모든 상자들, 벽에 있던 모든 흔적들 모두 사라졌다. 그의 서재 지하 40피트 아래에 있는 용접된 철제 장벽 뒤에 무엇이 있든 이제 그것은 그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FBI가 알고 있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저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다.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험하고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그 문 뒤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대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행맨은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묻힌 무언가의 마지막 수호자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의 마지막 포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편이 공개될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팁을 2배로 줬다. 그는 사람들의 아이들 이름, 나이, 리틀리그 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는지 여부까지 기억했다. 동네 농산물 직판장 상인들은 그를 얼굴만 봐도 알아봤다. 그는 풋고추를 대량으로 사서 자신의 형편없는 스페인어 실력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했다. 동네 도서관 사서는 그가 지역 행사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머물며 우연히 하게 된 대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는 고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감시나 법적 합의 같은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침묵.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침묵. 벽들, 카메라들, 봉쇄된 문들. 그가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은 그가 괴짜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집 아래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그것을 지었다. 프랑스 커넥션부터 국가의 적까지 행맨은 벗어날 수 없는 음모에 갇힌 남자들을 연기하며 배우 생활을 이어갔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 다른 선택지가 더 나빴기에 벽을 쌓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건 연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그는 95세의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부가 임종 직전에 완전히 고립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의사에게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고요. 비상 연락처 없음, 건물 내 직원 없음,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임. 하지만 내부 카메라는 수동으로 꺼져 있었다. 요새 안에 홀로 남겨진 2사람은 침묵 속에서 죽어갔고 그들 발밑 12m 아래에는 무언가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세부 사항이다. 요원들이 도서관 터널 입구를 발견했을 때 그곳은 봉쇄되어 있지 않았다. 봉쇄 장치는 최근에 작동된 상태였다. 90대 중반의 진 행맨은 사망하기 얼마 전 그 차갑고 축축한 통로로 내려갔던 것이다. 왜? 그는 무엇을 확인하고 있었던 걸까?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 아니면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지만 마침내 자신을 찾아낸 무언가로부터 숨어 있었던 걸까? 문. 방 안쪽 벽 깊숙한 곳, 상자들과 흩어진 서류들, 돌바닥에 새겨진 별자리 지도를 지나 요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그것을 비췄다. 바위에 박힌 철문이었다.